아이를 가졌다면 무조건 하는 고민이 있죠. 제왕절개냐 자연분만이냐. 슬기로운 의사생활에도 이런 문제를 다뤘는데요. 무조건 자연분만해야 한다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래야 똑똑한 아이가 나온다는데 해산의 고통과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산모의 건강에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추미나는 지금 산모와 아이가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새벽 4시가 넘었다며 4시간이 다 되어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연분만을 약속했다며 조금만 더 해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라떼를 시전하는데요. 라떼는 2박 3일 진통하고도 잘만 났어요. 여기저기서 김이 펄펄 나는 소리 들리시나요? 과연 이분은 자신의 딸이라도 자연분만하기만을 고집했을까요? 전 이걸 보면서 며느리 입장에서는 조금도 생각 안 하는 것 같은 라떼 시어머니에 대한 황당함도 있었지만 어쩜 대부분의 우리가 병원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왕절개 권하는 병원, 방어진료 권하는 의료수가, 실제로 산모와 의료진 사이에서 분만 방법을 두고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사도 날 정도였는데요. 병원 입장에서는 자연분만이 돈이 안 되고 의사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가장 현실적인 의사이면서 실제로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의사로는 천명태 교수를 꼽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그렇습니다. 드라마에서 천명태 교수가 환자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저도 겪었던 적이 있었던 터라 그 상황이 놀랍지도 않은 것이 우스웠고 환자의 입장에 공감이 되니 또 뭔가 모르게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주인공 5명과 같이 능력 있는 데다 스윗하고 사려 깊은 의사도 있겠지만 바쁘게 돌아가는 큰 병원 시스템에서는 만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내 몸이 아파서 가는 병원에 어쩜 누구보다도 따스한 말 한마디가 필요할 텐데 의사한테 이것저것 더 물어보고 싶어도 퉁명스럽고 짧은 대답에 괜히 미안해질 정도였는데요.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해주는 경우가 잘 없죠. 무엇보다 뒤에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도 대다수의 같은 질문들을 받아줄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병문안 갔다가 쉬고 있던 암 환자들이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들은 적이 있는데 자신들을 돈으로 여기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암 환자에게 몇 억 이상 안 뽑으면 바보라고까지 말하더군요. 환자복을 입고 있었던 두 분의 대화에서 씁쓸함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병원도 많습니다. 지금 그 바보를 제가 소개해드릴 건데요. 의사 경력 30년 그리고 빚이 7억이 있는 산부인과 의사 바로 심상덕 원장입니다. 산모가 통증 때문에 수술해달라고 했지만 환자를 설득해서 결국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낳게 합니다. 아기와 산모가 위험할 땐 당연히 수술을 해야 맞지만 의학적으로 위험 소견이 없으면 이 원장님은 설득해서 자연분만을 유도한다고 하는데요. 막상 처음엔 몰랐지만 자연분만 후에 회복력을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었던 여러 산모들은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고 하나같이 임모와 이 원장을 잊을 수가 없는 의사라고 합니다. 드라마 속 양석형 교수처럼 처음에는 묵뚝뚝한 것 같은데 세심하게 잘 봐준다고 합니다. 이 병원에서는 산모들이 15명 정도 출산하면 병원 운영은 유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즉 15명 이하로 출산하면 적자라는 거죠. 빚이 7억 있는 의사 심상덕 원장님, 대출금 갚으라는 문자에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처갓집에 뭐 없냐 라고 물어보는데 당연히 직원들 월급도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원장은 자기 인건비, 생활비가 없고 마이너스 100만 원인 상황입니다. 식사를 하다 간호사들 눈치를 보면서 돈이 없다고 하는데 원장님이 자꾸 싸게 해줘서 그런 거잖아요. 환자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은 받아야 돼요. 아, 받지 왜 안 받아? 내가 뭐 자원봉사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에 원장님 자원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다큐에서 보면 웃기면서도 뭔가 모르게 찡하더군요. 이 원장은 월 2천만 원을 주는 병원에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병원에 가면 자신의 소신 진료가 아닌 수익을 내야 하는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조차 안 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어느 병원인지 당장 가고 싶고 소문내주고 싶어지지 않나요? 이 병원의 이름은
기노비 산부인과입니다. 다큐를 보고 찾아간 후기를 보면 상담도 무료로 해주고 초음파도 무료로 해줬다고 하네요. 과진료가 없고 오히려 받아야 할 돈을 안 받고 산모 수첩을 손수 만들어줬다는 후기가 보입니다. 블로그 후기가 전부 좋습니다. 이 의사는 산모 수첩을 만들어 쓰는데요. 문방구에서 필요한 걸 구매해서 자르고 붙이고 자필로 직접 쓰는 건 당연하고 한 땀 한 땀 수첩을 직접 만듭니다. 왜냐면 수첩을 사서 쓰면 편한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 돼서 그런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보면 명운원 대신 당당당을 하는 추미나를 보면서 우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느꼈을 텐데요. 이 의사는 병원에서 아예 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분만실에서요. 잠도 여기서 자죠. 이 말은 1년 365일 당다라당당당당이라는 거죠. 심상덕 원장은 산부인과 개업 기념일을 잊고 지냈지만 예전에 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던 엄마들이 모여 기념일을 챙겨줍니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가 1000명이 되었을 때는 이 병원에서 탄생한 아이들과 함께 와서 축하를 해주며 함께 기쁨도 나누었는데요. 지금 구독자 수는 영상 만드는 기준으로 93,800명입니다. 구독자 10만 명 공약을 하셨는데 빨리 10만 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당연히 구독 눌렀죠. 구독자 1000명이 달성되고도 한동안 광고를 안 넣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댓글에 제발 광고 넣어달라는 글이 많습니다. 하도 말을 안 들어서 그랬는지 뼈 때리는 글까지 보였는데요. 이 댓글을 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지나서 광고를 넣으셨고 한 달 전 유튜브 수익이 총 160만 원쯤 되었다고 하네요. 직원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데 쓰고 빚 갚는 데 쓴다고 하십니다. 원장님께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심 원장님과 간호사님과 함께 슬기로운 의사생활 리뷰 콘텐츠를 하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리뷰보다 흥미롭고 몰입되겠죠? 이 영상 보신다면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 원장님 유튜브에서 또 하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1년간 주차장에서 차를 못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차는 녹슬어서 제거하려고 세차장에 갔는데 세차하는 동안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 가방에는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마이크가 들어있었는데 도둑을 맞았으니 그래서 마이크 없이 영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차에 녹슨 것과 도둑을 맞은 건 건물주와 세차장 주인이 배상해야 되지만 이분은 건물주 눈치 보인다며 잘못 보이면 어쩌냐면서 아무 말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신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 주위에도 청렴하게 소신을 지키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유튜브에 관심 있어 하셔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는 선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내공이 어마어마하셔서 아마 컨텐츠에서도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담겨질 것 같아 벌써부터 기다려지는데요. 빨리빨리와 변화를 외치는 시대에 그들이 마치 대세에 따르지 못하는 것 같아 일부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 있지만 소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런 분들로 인해 아직 세상은 따뜻한 것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네요. 어쩜 스리생 5인방 같은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직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스리생 5인방처럼 따뜻한 의사들은 진짜 혼나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원장님을 만났다면 댓글로 그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작은 정보들이 모이면 큰 힘이 될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영향력을 펼쳐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의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두중이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